황금빛 들녘과 고개 숙인 이삭은 농촌에서 만날 수 있는 가을 풍경인데요. 최근에는 농업이 도시로 돌아오고 있어 이러한 전형적인 농촌 풍경을 도시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해 농사를 짓는 도시농업은 땀 흘려 일하는 농업을 체험하고 자연학습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환경에도 큰 도움을 준다는데요. 도심의 녹색 생태계를 만들고 온도를 낮춰 지구 온난화를 막는 데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농업이 늘어나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 친환경 농업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어 친환경 도시농업은 지속가능한 도시의 필수 조건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은 우리에게 유해 요소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음식물을 공급하고 영양 섭취를 많이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그 저항력을 키워줍니다. 친환경 농업이 사람 몸에 좋다는 거죠. 근데 소출은 좀 그 작물이 나오는 수확량은 좀 적을 수 있어도 우리 몸한테 좋다 그러니까 요새는 친환경 농업이 주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친환경 도시농업은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고 있다는 서울의 강동 지역을 찾았습니다. 강동은 서울과 한강 최상류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일찍이 6천여 년 전부터 선사문화의 꽃을 피우기도 했고 전국으로 뻗어가는 도로들의 시발점이라 교통 여건이 매우 좋은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의 다른 지역에 비해 녹지율이 44.3%로 높고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친환경 도시농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데요. 농촌이 아닌 서울의 강동 지역에서 어떤 형태로 친환경 도시농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 농가를 찾았습니다. 친환경 한 지 한 20년 됐고요. 야채 종류는 뭐 아욱, 상추, 뭐 케일, 토마토, 오이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20동이 넘는 하우스 안에서 다양한 채소류가 자라고 있었는데요. 한 가지 작목에 집중하지 않고 다양한 종류의 채소들을 모두 키우는 이유가 뭘까요? 시골에서는 농지가 많으니까 한 작물만 농사를 지어도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지만 서울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적은 땅을 가지고 수확을 내야 되니까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채소를 하다 보니까 쌈 채소를 선택하게 됐어요. 도시농업을 육성하는 강동 지역이긴 하지만 서울이 도시인 만큼 농지가 부족한 것은 현실인데요. 바로바로 키워 신선하게 공급할 수 있는 채소들이 도시농업에 가장 알맞은 작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도시기 때문에 친환경 농사를 짓는 일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곳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친환경 채소들을 키우고 있을까요? 공해도 있고 그러니까 지방보다는 안 좋죠. 여건이. 그렇지만 저 나름대로 이 토양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고 기름지고 살찌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관리 방법이 있어요. 농업의 미래, 친환경 농업. 토양 관리법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이 거대하고 하얀 덩어리가 필요하다는데요. 볏짚이에요. 이거 이제 토양에다가 넣고 이제 밑거름으로 써주는 거예요. 수확을 마친 밭을 갈아엎은 뒤 볏짚을 고루고루 뿌려주는데요. 볏짚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흙 속에 들어가면 발효가 되면서 겨울에는 이제 흙을 따뜻하게도 해주고요. 여기서 이제 이게 발효가 되면서 좋은 미생물들이 토양을 기름지게 해주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사용해오던 방식이지만 도시 지역인 만큼 많은 양의 볏짚을 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요. 하지만 조합의 지원이 있어 땅의 힘을 키우고 건강한 농산물을 길러낼 수 있다고 합니다. 강동농협에서는 친환경 농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볏짚을 조합원님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볏짚에는 유기질과 그다음에 규산이 많기 때문에 토양을 더 비옥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친환경적인 방법의 일종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조합원님들한테 볏짚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농업에 대한 관심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요. 시설 재배용 채소뿐 아니라 다양한 과수 농가에서도 친환경 농법이 적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시에서 친환경 농업을 이어나가기란 쉽지 않은 일인데요. 조합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친환경 오일을 생산하고 있는 농가를 찾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30년째 친환경 농사를 짓고 있는 박종태 씨가 그 주인공인데요. 친환경 오이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요? 오이는 물을 좋아하면서도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너무 많이 자주 줘도 오이 자체가 물러요. 탄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또 물을 이제 한 2, 3일에 한 번씩 잘 조절해서 주면은 오이가 향도 좋고 오이 탄력도 좋아요. 그것이 오이 키우는데 큰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죠. 하우스 안에서 이루어지는 오이 농사인 만큼 적극적인 시설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어떤 물을 언제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 오이가 가진 특유의 쓴맛을 줄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이는 물을 주는 시간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아침에 수분을 가지고 있다가 내뱉어요. 그러면 얘네가 물을 먹을 수 있는 시간대가 한 10시 반, 11시 사이. 그때 물을 주고 다 저녁 때는 물을 주면 안 돼요. 그때는 얘네가 물을 싫어해요. 자기 몸에 가지고 있어가지고 아침에 이슬 우리가 졌잖아요. 내뱉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오이는 오전 10시나 11시 사이에 줘야 된다.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오이가 갈증을 느낄 때쯤 단비가 될 수 있도록 물을 뿌려줘야 한다는 건데요.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거는 물이에요? 아니죠. 물하고 영양제하고 같이 나가고 있는 거죠. 영양제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친환경 오이 농사에는 어떤 친환경 농법이 사용되고 있을까요? 이게 미광, 또 쌀뜨물, 그다음에 깻묵, 그리고 이제 계란 껍질, 이런 칼슘제 역할하는 그런 것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숙성을 한 달 정도 시켜가지고 그다음에 물하고 같이 섞어서 매일 주는 거죠. 친환경으로 재배하는 오이만큼 오이에 영양을 공급하는 액비부터 남달랐는데요. 화학적인 비료나 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천연 재료만 사용해 영양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각종 재료가 발효와 숙성 과정을 거치면서 작물에도 땅에도 좋은 성분들을 가득 내어놓는다고 하는데요. 물 20알, 그다음에 영양제 2리터 이렇게 해석해서 아침 한 10시경에 물을 살포하는 거죠. 박종태 씨가 사용하는 친환경 농법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우스 시설을 관리하는 공간에 자리한 독특한 수조가 눈에 띕니다. 크롤렐라 그 배양 기계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물하고 같이 타서 주게 되면 토양 속에 있는 나쁜 균은 방지해주고 좋은 균만 해가지고 뿌리가 활짝이 되면서 그 물관으로 해가지고 작물이 튼튼해주는 역할이죠, 이게. 친환경 농법은 단순히 작물에 영양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토양의 힘을 길러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데요. 땅에도 작물에도 농약 성분이 없다 보니 건강한 농산물이 생산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벌레들이 생존하기에도 좋은 환경이라고 합니다. 친환경을 짓다 보니까 벌레도 먹고, 근데 사실 눈으로 먹는 지금 시대이기 때문에 벌레꾼역 있으면 상품성이 떨어져요, 또. 그래서 이제 나만의 벌레 잡는 방법이 있죠. 벌레 잡는 방법을 소개하겠다며 소주와 커피 믹스를 들고 나타난 박종태 씨. 물 1리터 에다가 소주 한 잔을 이제 해석을 합니다. 하고 그리고는 믹스 커피를 녹여주면 되는데요.
이때 믹스 커피를 사용해야 커피 크림의 기름 성분이 벌레의 피부 호흡을 막아 살충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한 10여 년 전에 농협에서 친환경 교육 같은 게 있어요. 그런 데서 많이 배웠고 또 옛날 책자 그런 것을 이제 보면서 배우게 됐죠. 이렇게 만들어진 천연 살충제를 분무기에 담아 매일같이 정성스레 뿌려준다는데요.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강력한 약품이 아니다 보니 벌레를 모두 잡는 것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종택 씨가 생산하는 농산물은 조금 덜 예쁜 경우가 많은데요. 보시다시피 벌레가 다 먹었잖아요. 친환경 약재도 내가 최대한 방제를 한다고 해도 사실 50% 정도뿐이 방제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죠.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지만 수확량은 많지 않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종택 씨가 친환경 농업을 선택한 이유는 따로 있다고 합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 약이 독했어요. 제초제도 심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몸에 닿잖아요, 살포하다가. 근데 어느 날인가 피부병이 막 생기더라고요. 호흡기 질환도 막 생기고 이것이 일반 약재가 안 좋구나. 농사를 지으면서 자연과 가까이 살아왔지만 화학 비료와 방제 약품들 때문에 오히려 병을 얻은 건데요. 어지럼증과 피부 질환, 호흡기 장애까지 동반한 하우스병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먹는 거에다가 이런 독약 같은 거나 마찬가지 이 농약을 쓴다는 것이 이건 농사 기법이 아니다. 이렇게 나 스스로가 생각해가지고 13년 전서부터 이제 친환경 농법을 배워가지고 시작했죠. 친환경 농사를 시작함에 있어 조합의 도움이 가장 컸다는데요. 조합과 함께 친환경 농업을 선도하고 있는 농업 선진국 덴마크로 해외 연수를 다녀오기도 하고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 35개 품목에 대한 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강동농협에서는 친환경 하는 사람들 또 친환경을 하고자 하는 농민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1년에 한 2번, 3번씩 친환경 교육도 하고 많은 지원 사업이 있는데 한 번으로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 가속성 있게 계속 지원해 주니까 저희들이 친환경에 대해서 큰 보람을 느끼죠. 농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조합. 조합은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위해 농가를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또 다른 교육 사업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데요. 농사는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돼. 시기를. 그때부터 딱딱딱딱 해줘야지. 더군다나 기온이 지금은 계속 떨어지잖아요. 한꺼번에 이제 보통 한 5cm 다름 아닌 귀농 지원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귀농하기 전에 저희가 이걸 배워야 귀농 후에 우리가 적응을 할 수 있으니까 이 교육을 받게 되는 거죠. 귀농을 통해 제2의 인생을 꿈꾸는 이들에게 체계적인 이론 교육은 물론이고 실습까지 진행하고 있는데요. 조합과 농업기술센터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할 경우 귀농 창업 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서울 시민들이 앞으로 시골에 가서 귀농 기초할 경우에 거기에 대비해서 그 영농에 대한 기초 지식을 가르치는 것으로서 직접 현장을 작물을 키우고 씨앗을 뿌리고 해서 그 생육 과정을 전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런 과정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직접 경험해보고 귀농 후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성공적인 귀농을 꿈꾸는 학생들인 만큼 열정도 남다릅니다. 식물이 자라는 시기와 어떻게 심었을 때 자라고 뭐 농약을 어떻게 했을 때 잘 자라는지 이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어요. 물론 바람하고 해가 있어야 잘 자란다고 하지만 가꾸는 사람의 그 손길이 따라서 그 식물이 달라지는 걸 저희가 일주일마다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귀농 교육을 받는 게 참 좋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농업을 함께 이끌어 나갈 귀농인들에게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을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귀농귀촌 교육을 통해서 이제 지방에 가서 정착해가지고 해신분들 그 농가를 우리가 1년이면 4, 5차례 가서 현장 방문해가지고 그분들이 생활상을 같이 터득하고 그 사람들이 농사 경험담이나 그 귀농 생활담에 대해서 또 듣는 기회를 가지죠. 농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조합의 노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조합과 농업기술센터가 함께 운영하는 친환경 농업체험 교육장을 이용해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아이들이 과연 친환경 농업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워낙 가정에서도 어머님들이 뭐 이런 농산물 같은 거 구매하실 때 아이들과 함께 마트에 가면 유기농, 친환경 이런 것들을 접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도 또 따로 아이들과 함께 작은 텃밭을 하고 있어서 약을 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 정도는 아이들이 알고 있습니다. 계절별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데 가을에는 고구마를 아이들이 직접 수확해 볼 수 있습니다. 얘들아, 이런 줄기가 있지요. 그럼 줄기를 이렇게 걷어내면 여기 땅 속에 지금 봐봐. 땅 속에 고구마가 뿌리를 내리고 있어. 그러면 옆에 살살살 해야 돼. 도심 속이지만 흥미로운 체험을 통해 아이들이 농작물을 가꾸고 수확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건강한 먹거리와 자연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이러한 체험은 아이들의 정서 순화와 심성 발달을 돕고 미래 녹색 성장 기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구마 캐는 거 재밌어요. 주로 뭐 아파트나 이런 곳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이런 경험을 통해서 어떤 흙을 자연스럽게 또 밟아보기도 하고, 이런 환경에 오면서 아이들이 여러 가지 농작물 같은 것도 수확하다 보면 이게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음식으로 접하게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어떤 교과서적인 설명이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구마 수확 후에는 채소를 잘 먹지 않는 아이들에게 특효약이 될 수 있는 녹색 식생활 체험도 함께 진행되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아까 여러 가지 채소를 많이 봤지요. 밭에서 본 채소를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볼 거예요. 직접 수확한 고구마와 다양한 채소를 아이들이 직접 요리해 맛보면서 채소에 대한 흥미를 가지게 되는 건데요. 녹색 식생활을 통해 건강한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친환경 농업 체험 농장은 강동 농협과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가 같이 협력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 체험 교육장을 운영하는 목적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친환경 농산물이 우리한테 얼마나 좋은지 어린이들로 하여금 직접 체험하고 느끼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교육을 더욱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건강 정보까지 접할 수 있는 유기농 아카데미도 운영 중인데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친환경 농업을 선도하는 조합으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조합의 다양한 지원 덕분에 도시에서도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지만 힘든 농사일에 일손이 부족한 건 시골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계속 보니까 혼자 일하시는데 괜찮으세요? 어쩔 수 없죠. 지금 농민이 뭐 혼자서 거의 일하고 아니면 부인이 좀 도와주는 부분도 있지만은 상당히 힘들죠. 왜냐면 동수가 한 10도동 되니까 이렇게 지금까지 따고 있고 날씨가 엄청 덥고 그러니까 가을인데도 엄청 뭐 힘이 듭니다, 사실. 농촌의 일손도 부족하고 인력의 고령화로 인해 우수 농산물 생산이 어려웠는데요. 이를 해소하고자 조합이 또 나섰습니다. 사모님, 여기 네. 왔어요. 어서 오세요. 아이고, 어서들 와요. 아이고. 오늘 뭐 대학생들 왔는데 뭐 할 일을 뭐 생각하는 거 있어요? 지금 땀 나는 거 봐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좀 오이 좀 따줬으면 싶어가지고 납품이 있으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대학생들은 어떻게 이곳까지 와서 농가의 부족한 일손을 돕게 되었을까요? 강동농협에서는 매년 농업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을 120명씩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의 부족한 일손을 직접 도와주고 또 농업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대학생들이 배우고 익히는 그런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이는 자, 이 정도 크기로 해가지고 요거는 약간 작죠? 그럼 몇 센치 이상이요? 25cm. 이렇게 모인 학생들은 단순한 농촌 체험만 하는 게 아닙니다. 농사와 관련된 지식도 배우고 농업을 이해하는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된다고 합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이런 체험을 할 기회가 잘 없어가지고 이번에 농협에서 이렇게 주관을 해주셔가지고 평소에 해보지 못했던 농사 일들을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저희는 항상 기술에만 계속 의존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농가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얻어서 그 삶을 이어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농가 체험이 더 중요하게 느껴졌어요. 이 학생들이 하는 체험은 단순한 봉사활동 차원이 아니라 조합에서 학생들에게 최저시급의 임금을 지원하면서 농가의 일손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잘 딴다. 서울이지만은 농촌 아닙니까? 상당히 일손이 부족해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데 농협 정책으로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지원을 해주면서 우리 농가한테는 일손을 이렇게 덜어주니까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농가와 학생들 모두 혜택을 받으니 일석이조 효과입니다. 이렇게 오이가 가시가 있죠? 이 가시가 상하면은 이 오이 자체가 신선도가 떨어져요. 가급적이면은 손에 안 닿게 담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번 해봐요. 씨를 뿌리고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산물이 상하지 않게 포장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하나부터 10까지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농사라는 말이 와닿는 순간입니다. 자, 이게 작업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저기 아저씨 얼굴이에요. 자, 이것이 나의 이력제예요. 인증번호 있고 그만큼 이것이 친환경 농산물 그걸 이제 확인하는 절차예요. 정성으로 키운 만큼 이력제를 붙이는 순간이 벅차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시간과 정성이 오래 드는 것 같고 믿을만한 것 같아서 앞으로 이제 슈퍼나 마트 가면은 믿고 구매하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마트에서 친환경이라 하면 별로 안 와닿았는데 직접 농사를 이렇게 지으시고 하는 걸 보니까 믿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내가 환경에 좀 더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할 수 있겠구나, 소비를 통해서 그런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농업을 배우고 이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친환경 농사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는 박종태 씨. 그렇다면 수확한 채소들은 어떻게 보관할까요? 지금 포장한 거는 어디에 보관하세요? 보관은 하지 않고요. 당일 수확해서 당일로 배송합니다. 근데 이게 보관하게 되면은 하루 이틀 지나면은 신선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저희는 그날 수확해서 그날 판매하고 있습니다. 신선도 유지가 어려운 친환경 농산물이지만 당일 판매가 가능했던 건 조합 덕분이었다는데요. 네, 농협 내에 강동이라는 그 친환경 매장이 있어요. 소비자하고 직거래 시스템을 해가지고 적정한 가격에 먹는 사람은 싸고 또 저희 역시 시장에 하지 않고 직거래하니까 그만큼 소득이 생기죠. 정성으로 키운 친환경 농산물은 조합의 도움으로 판로 걱정 없이 싱싱한 상태로 소비자에게 전달된다고 합니다. 이곳은 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 매장인데요. 강동 지역의 친환경 농가에서 정성껏 키운 친환경 농산물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곳입니다. 강동구에서 저희 조합원님께서 재배하신 친환경 농산물을 아침 8시쯤에 항상 가지고 와서 진열하는 중입니다. 당일 수확한 농산물들이 당일 배송되어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만큼 신선함을 자랑하는 친환경 농산물. 주부들에게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니 다른 매장을 친환경 매장 가봤거든요. 근데 좀 가격은 좀 비싸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직거래를 이용한다고 해가지고 또 가격이 일단 저렴해요. 친환경 매장하고 그래가지고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다. 지방에서 오는 거는 멀잖아요. 2, 3일 걸려요. 그러니까 서울까지 오면은 좀 신선해 떨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강동에서 재배하는 거는 바로 직장 당일 하고 하니까 신선해서 우리가 많이 애용하고 자주 사다 먹고 있어요. 친환경 매장은 지역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가 되어주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는 역할도 하고 있었습니다. 로컬 푸드로서 판매될 수 있는 길을 만들고 또한 우리 농산물을 생산하는 조합원들한테는 친환경 농산물을 제대로 인증받아서 생산할 수 있도록 농법을 직접 지원해서 친환경 농산물이 아주 상당히 잘 생산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서 우리 소비자들에게는 아주 싸게 직거래로 판매되고 얻을 수 있는 이런 길을 만들어간 것이 우리 서울 강동농협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소중함도 되짚어주고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농가와 조합. 촌에서 세계로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촌에서